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회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문 MC로 나서는 경우는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김성주와 전현무 등 일부 아나운서 출신들은 대중의 인기 속에 주가를 올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넘나들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일부 방송사들은 이른바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사표를 던진 아나운서들의 자사 출연을 일정 기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7년 3월 KBS는 손범수, 정은아 아나운서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프리랜서 MC로 나서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들 이전에 여러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손범수와 정은아의 프리랜서 선언은 그보다 더 큰 파장을 방송가에 몰고 왔습니다. 1989년 입사한 동기 아나운서인 이들은 당시 KBS를 대표하는 간판급 아나운서로 통했기 때문인데요. 모두 아나운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며 전문 방송인으로서 개성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손범수는 가요 톱10을 비롯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등을 진행하며 대중적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 전에 연말 연예가 중계가 시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기 진행자 설문에서 편안하고 재치 있는 진행 솜씨를 인정받으며 1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이러한 손범수의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범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 졸업에 동대학원을 석사로 마쳤습니다. 연세대학교 재학 당시 연세대학교 방송부인 연세교육방송국에서 재학 내내 아나운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통의 대학생들은 대학 재학 동안 동아리 두세 개 정도 돌아다니곤 하는데 손범수는 오로지 YBS 아나운서만 했다고 하죠. 후에 아나운서가 되는 당시 연세대 학생 전현무는 학교 선배인 손범수를 롤모델로 삼으면서 YBS에 들어갔고 결국 KBS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1990년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한 뒤 KBS 인기 프로그램 진행을 도맡았습니다. 1992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의 MC를 맡았으며 자료화면에서 그는 마치 동물들이 이야기하듯 애드립성 내레이션을 넣었는데요. 이를 통해 시청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본격적인 인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프리랜서로 돌연 선언하고 SBS 호기심 천국의 MC를 2002년 7월부터 3개월간 맡기도 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KBS와의 관계는 좋은 모양이었는지 KBS 프로그램들의 진행을 많이 맡으며 안정적으로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가 MC로서 심혈을 기울여 입지를 다져놓은 KBS 간판 프로그램인 아침마당과 일대 100에서 KBS로부터 제작비 절감 문제로 하차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자리들은 KBS 후배 아나운서들이 맡게 되어 현재는 KBS와의 인연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보험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금융감독원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비자격자는 보험 광고에서 보험의 보장 내용 등을 설명하는 게 금지되었죠. 하지만 손범수는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까지 취득해 광고 출연 자격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범수가 나오는 광고에선 생명보험 판매 자격 소지자라는 자막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이 출범함에 따라 MBN의 종편 전환 기념 방송의 진행을 맡은 데에 이어 JTBC의 유자식 상팔자, MBN의 고수의 비법 황금알 등의 진행을 맡았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TV조선 토크쇼 얼마예요? 를 진행했으며 2019년 10월부터 TV조선 기적의 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범수는 4년 후배 아나운서 진양해가 입사하자마자 구애했다고 하는데요.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떴었죠. 얼마 전부터 저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프러포즈를 하고 고백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용기 100배 내서 양해야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진양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는데요. 진양해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3월에 KBS 정식 발령이 났으니까 3월부터 출퇴근을 하고 7월에 제 생일 즈음해서 손범시수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입사 3개월쯤 됐을 때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절 손범수 씨가 차로 집에 바래다 줬어요. 피곤해 잠들어 있는 저를 깨우며 매일 아침 이렇게 내가 날 깨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보다. 결혼을 하자고? 이게 말이 되나? 날 어떻게 보고라고 당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진양해는 제가 제 정신이에요? 절 어떻게 보고 저에 대해서 뭘 아시고 그러시냐고. 근데 그때 제가 착해서 선배니까 막대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죠. 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1년간 열애 끝에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사내에서 화제였는데요. 치열한 입사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자마자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진양해는 저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제가 스타가 돼서 각광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제가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렇다고 회사 선배들이 결혼 때문에 사표 내라는 말은 안 했죠.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양해는 선배들에게 모진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부장님이셨나? 가장 위 선배님이 저한테 너운 좋은 줄 알아. 우리 때는 결혼하면 책상 치웠어. 너는 그런 얘기 안 듣잖아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또 선배 PD들은 너 이제 방송할 생각하지 마. TV는 끝났어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라고 당시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지금이야 결혼한 방송인들이나 연예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당시만 해도 결혼한 여자 아나운서가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손범수는 아내 진양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손범수는 손범수의 아내라는 이유로 방송사 내에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가장 곁에 있는 아내가 겪는 삶의 무게를 일찌감치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도 마음의 빚으로 내내 남아있어요. 라고 미안함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 아들이 생겼고 곧이어 둘째 아들도 생겼습니다. 진양해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내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입사 1년 만에 손범수와 결혼해 아나운서의 꿈을 크게 펼쳐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의미가 담긴 눈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차츰 그것을 맞춰나갔고 이제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면 되게 싫다고 하지만 그녀는 다시 태어나도 손범수 씨와 살아볼까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20대처럼 사랑에 무조건적인 열정은 아니지만 진양해 역시 사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오늘까지 잘 사는 손범수 진양해 부부를 보면서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금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손범수는 박명수를 방송계로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손범수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인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에 방청객으로 간 박명수는 특이한 외모로 손범수의 눈에 띄었고 그것을 계기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범수는 그때를 회상하며 당시 녹화 도중 잠시 쉬는 시간에 방청객으로 앉아있던 박명수의 외모가 독특하여 데뷔를 하게 된다면 신기하게 생겨 뜰 것 같다고 말했었어요. 그 후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명수를 TV에서 보고 뿌듯했어요. 라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말끔한 진행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손범수인데요. 손범수와 아내 진양해 두 사람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